오늘 밤도 어김없이 어두운 천장을 스크린 삼아 낮의 기억을 무한재생하고 있군요. 직장 동료나 친구가 지나가도 툭 던진 한마디. 그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나요? 아주 짧고 가벼운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머릿속에 일시정지된 채 당신을 괴롭힙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심지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순간에도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죠. 결국 침대에 누워 그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라며 완벽한 반격의 대사를 수십 번 고쳐 쓰다가 분노의 이불킥을 날리고 맙니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세상은 참 쉽게 말하죠.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남 눈치를 왜 그렇게 봐? 멘탈이 너무 약해. 이 말을 들으면 상처받은 마음 위로 소금까지 뿌려진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세상의 이 잔인한 오해를 완전히 과학의 이름으로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신경과학 연구가 밝혀낸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흔들리는 건 결코 당신이 나약하거나 고장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타인의 감정과 주변 상황의 미세한 변화를 기가 막히게 읽어내는 최첨단 초정밀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가진 이 고성능 시스템의 스위치를 다루는 방법, 그 사용 설명서를 지금까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을 지긋지긋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오게 할 3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당신이 타인의 말에 흔들리는 그 순간 뇌에서는 실제로 어떤 화학적 폭발이 일어나는가? 둘째, 왜 똑같은 상황에서도 유독 당신만 더 심하게 요동치는가? 그리고 셋째, 내일부터 당장 타인으로부터 내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구체적인 3가지 대처법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3번째 방법은 당신이 지금까지 숱한 자기계발서에서 들어왔던 뻔한 조언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일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단단한 마음의 열쇠가 무엇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당신의 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타인의 무심한 행동에 휘둘리며 화가 나거나 상처받을 때 당신의 뇌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기 제 책상 위에서 몰래 식빵을 훔쳐 먹으려다 저와 눈이 마주쳐 화들짝 놀란 제 검은 고양이 니체가 보이시나요? 니체가 잔뜩 겁을 먹고 털을 쭉 뼈세우며 하악질을 하는 것처럼 당신이 누군가의 말이나 표정에서 미세한 위협을 감지하면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아몬드 모양의 감정 경보기, 편도체가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 몸은 즉각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며 심장 박동을 높이고 호흡을 가쁘게 만듭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물학적 방어 기제죠. 그런데 여기서 신경해부학자 질 볼트 테일러 박사가 밝혀낸 정말 기가 막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한 바퀴 순환한 뒤 완전히 씻겨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과연 얼마일까요? 단 90초입니다. 네, 맞습니다. 90초,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90초면 끝날 일에 몇 시간, 심지어 며칠씩 억울해하며 그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90초의 생물학적 폭발이 끝난 후에도 당신이 뇌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날 무시했어. 나는 역시 무능한가 봐. 당신이 직접 써내려간 이 비극적인 대본들이 진정되어 가던 편도체의 스위치를 계속해서 다시 켭니다. 생물학적 불길은 90초면 자연스럽게 꺼질 텐데 당신이 직접 그 위에 활활 타오를 장작을 들이붓고 있는 겁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렸을 때 불을 꺼야 할 당신의 이성적 뇌, 제 전전두 피질이라는 소방관이 현장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뼈아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똑같은 불씨가 떨어져도 유독 당신만 온 마음이 잿더미가 될 정도로 크게 흔들리고 아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는 그 숨겨진 원인을 핵심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과거에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억압된 채 웅크리고 있는 상처들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인정받지 못해 초라했던 순간들, 거절당하며 홀로 견뎌야 했던 기억들. 명심하세요. 이 오래된 상처들은 시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뇌 회로 속에 지뢰처럼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가 조금이라도 비슷한 신호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폭발해버리죠.
오늘 낮 직장 동료의 무심한 한마디가 당신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건 그 말 자체가 날카로워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당신 내면의 가장 아픈 상처, 즉 오래된 버튼을 꾹 눌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흔들리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954년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가 제안한 통제 위치라는 개념입니다. 타인의 행동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내 기분을 결정하는 리모컨을 외부에 쥐어준 상태입니다. 직장 상사가 칭찬을 해주면 기쁘고 친구가 차갑게 대하면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타인이 리모컨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당신의 감정 채널이 이리저리 강제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긋지긋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올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타인에게 빼앗긴 그 리모컨을 우아하고 단호하게 되찾아오는 3가지 구체적인 대처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 분노나 억울함이 목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꾹 참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잠시 멈추라는 겁니다. 분노의 사이렌이 울리면 일단 그 공간을 물리적으로 벗어나세요. 화장실도 좋고 비상구 계단도 좋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화재 현장에 당신이 만든 장작을 더 넣지 마세요. 딱 90초 동안 비극적인 스토리를 멈추고 숨 쉬는 겁니다. 이때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이 박스 호흡법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고 다시 4초 멈추는 것을 딱 3번만 반복해보세요. 미 해군 특수부대가 극도의 긴장을 낮출 때 쓰는 이 호흡법은 요동치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편도체의 경보기를 스르르 가라앉혀줍니다. 진짜 판단은 90초 후 이성적 뇌가 도착한 뒤에 내리십시오. 이성이 도착했다면 이제 두 번째 기술을 쓸 차례입니다. 바로 감정에 이름 붙이기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는 찰나의 순간 속으로 이렇게 딱 한마디만 조용히 외쳐보세요. 아, 지금 내 안에서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무시당한 것 같아서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놀랍게도 UCLA의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내 감정에 명확히 이름을 붙이는 순간 편도체의 활성화가 뚝 떨어집니다. 이 건조하고 담백한 한마디가 당신을 감정의 희생양에서 안전한 관찰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엔 분노라는 장막 뒤에 숨은 취약점을 정면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천둥 소리에 놀라 숨어버린 제 고양이 니체가 두려움을 감추려 오히려 날카롭게 하악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불같은 분노 뒤에는 사실 존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속으로 단호하게 물으세요. 저 사람의 말이 지금 내 안에 어떤 아픈 버튼을 눌렀지? 자, 드디어 도입부에서 예고해드렸던 마지막 3번째 방법입니다. 당신이 알던 뻔한 상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죠. 우리는 흔히 타인과 경계선을 긋는다고 하면 상대를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매몰차게 공격하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경계선은 무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담백하게 전달하는 안내판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틀렸잖아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이런 당신 전달법은 결국 상대를 공격하는 겁니다. 싸움이 시작되죠. 아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제 노력이 무시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나의 감정 상태만 브리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반박할 대상 자체가 없죠.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어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뼈아픈 핵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우아하게 선을 그은 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그냥 둔다입니다. 내가 그은 선 밖에서 상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는 철저히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타인의 기분까지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드디어 타인에게 빼앗겼던 감정의 리모컨을 내 손으로 온전히 되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이야기를 당신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단 하나의 지혜로 응축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타인이 함부로 쏟아내는 불쾌한 감정을 속절없이 빨아들이는 축축한 스펀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거친 파도 속에서도 당신 삶의 고유한 항로를 묵묵히 비추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등대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그토록 타인에게 휘둘리며 매일 밤 이불을 걷어차고 괴로워했던 것은 결코 당신의 멘탈이 유리처럼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남들을 먼저 배려하고 타인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당신 자신을 돌보고 안아주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결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어두운 천장을 보며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책상 위에서 식빵을 노리며 잔뜩 긴장했던 우리 집 고양이 니체도 어느새 제 곁에 몸을 둥글게 말고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게 잠이 들었네요. 당신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상처받은 어린아이도 오늘 밤만큼은 안도하며 깊이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지친 마음의 작은 위안과 단단한 무디가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처럼 억울함과 자책 속에서 이불을 걷어차고 있을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사람 역시 결코 나약하거나 고장난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은둔고수였습니다. 당신의 단단해질 내일을 응원합니다. 평온한 밤 되세요.